1960, 70년대 미국의 자전적 시인으로 잘 알려진 앤 섹스턴이 어느 날 도서관에서 버지니아 울프의 책 자기만의 방을 발견하고 빌려 읽었습니다. 이 책은 1929년에 출간됐고 그 해에 바로 도서관에 기증됐는데요. 그 후 아무도 대출하지 않았다고 해요. 섹스턴은 이 사실을 알고 크게 분노했다고 하죠. 저는 이 영화 정순과 관련해 그 분노를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물론 정수는 제17회 로마 국제영화제의 심사위원 대상과 최고 여자배우상을 비롯해 제24회 부산 독립영화제 최우수 연기상 등을 수상하고 여러 국내외 영화제에 초청됐어요. 알려지지 않은 영화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이 수상은 모두 2022년도의 일입니다. 그 해에 제작됐고요. 개봉이 2년이나 늦은 2024년 4월 17일에 된 겁니다. 이 작품은 정지혜 감독의 첫 장편 데뷔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화려한 수상 경력과 극찬의 단평들과 달리 깊이 있는 평론은 5손가락에 꼽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상영 스크린도 대단히 제한적이고 관객도 많지 않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남편을 잃고 딸과 함께 사는 중년 여성 정순이 식품공장 노동자로 일하며 생계를 꾸려갑니다. 딸 유진은 폐차장에서 격리를 하고요. 정순은 넉살이 좋고 오지랖도 넓고요. 유진은 당차입니다. 하지만 직장에서는 작업반장의 권위적 행태를 견뎌야 하고 유진이 결혼 준비를 넉넉하게 하지 못할 정도로 쪼들립니다. 그러던 중 정수는 공장에 신규 직원으로 들어온 영수와 사귀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이목을 두려워해 모텔에서 소소한 연애를 즐길 뿐이죠. 점이 착하지만 줏대가 없는 영수는 젊은 작업반장 도윤의 무리에 끼고 싶어 사달을 일으키고 맙니다. 속옷바람으로 노래를 부르는 정순의 동영상을 찍어 도윤에게 보여주고 이 영상이 유포되고 마는 겁니다. 디지털 성범죄가 일어난 것이죠. 정수는 걷잡을 수 없는 충격에 빠지고 딸 유진이 신고해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피해자에게 가혹하고 가해자에게는 너그럽습니다. 정순이 이 사태를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영화 정순은 색다른 방식으로 접근합니다. 무엇보다 절제된 사건 묘사가 보는 내내 답답하면서도 깊은 성찰을 요구합니다. 악은 평범한 곳에 있다는 한나 아렌트가 자신이 져서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서 나치 전범의 악행을 두고 한 말을 곱씹게 만들죠.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중년의 로맨스도 생각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 현장의 갈등과 세대 갈등도 엿보게 하죠. 우리 사회에서 디지털 성범죄는 2019년 말부터 N번방 사건 등으로 사회적 공분을 샀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벌어지는 디지털 성범죄는 줄어들지 않고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죠. 2차 피해와 가해자 솜방망이 처벌이 문제가 되고 성감수성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지기도 했었죠. 김정은 감독이 연출해서 2022년에 개봉된 경아의 딸도 디지털 성범죄를 다뤄 왓챠가 주목한 장편상과 CGV 아트하우스 배급 지원상을 받았습니다. 경아의 딸에서 피해자는 젊은 여성인 딸인데 정순에서는 중년 여성인 엄마라는 점이 좋은 비교가 되죠. 정순의 딸 유진은 사실 경아의 딸에서의 엄마보다 더 공감 능력이 높은 인물로 묘사되어 가슴이 짠해옵니다. 현실에서는 보기 어려운 성숙하고 당찬 딸이죠. 중년 여성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보는 세상의 시선도 절제된 플롯과 영상으로 다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사실 이 피해는 엄마의 잘못도 딸의 잘못도 아니죠. 하지만 엄마도 딸도 2차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경아의 딸은 그에 대한 강한 경종을 울리는 반면 정수는 이를 조용하고 깊이 있게 조절해서 보여주죠. 시나리오와 연출도 뛰어나지만 주연 배우들의 연기도 볼만합니다. 정순 역의 김금순, 유진 역의 윤금선아, 영수 역의 조현우, 그리고 작업반장인 악역 김채용준의 연기는 매우 사실적이며 천연덕스럽기까지 하죠. 배역이 말 그대로 몸에 익었다고 할까요? 매를 부르는 듯한 도연의 행동, 어수룩하면서도 못내 이기적인 영수의 연기가 일품입니다. 윤금선아는 이 영화로 부산 독립영화제 최우수 연기상을 수상했고 김금순 배우는 로마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을 받았죠. 특히 웃는 연기를 잘한다는 김금순 배우는 사바하와 잠 같은 공포영화 장르에서도 훌륭한 연기를 보여줬어요. 그러면서도 한순간에 추락해 절망에 움츠러든 모습으로 돌변하는 모습까지 잘 소화해냈다고 할 수 있죠. 카메라의 구도와 움직임도 후반부로 가면 핸드헬드를 적극적으로 사용해 혼란스러운 호흡과 변화를 잘 포착해냅니다. 정수는 나름의 방식으로 이 혼란을 극복하고 꿋꿋하게 다시 서는데 그 마무리도 특이합니다. 정순이 지나가라는 곡을 공장에 다시 가서 부를 때 영상은 처연하면서도 돌발적입니다. 이 곡은 정지혜 감독이 고등학교 동창이라고 밝힌 황현택 음악 감독이 직접 만들었다고 하죠.
다소 뜬금없다는 느낌을 주기도 하지만 절제된 영상에서 찾을 수 있는 독창적인 마무리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마이뉴스에서 원종빈 평론가는 엄마, 아줌마, 노동자의 틀을 깨는 짜릿한 행보라고 하고, 시내 21의 박정원 평론가는 정순을 중년 여성 재현의 사각지대를 밝히는 불꽃 같은 이름으로 호명하고, 노컷뉴스에서 최영주 기자는 틀에서 벗어나 주체로 거듭난 눈부신 이름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달리 흡입력이 부족해 관객을 휘어잡는 힘이 약하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일리가 있습니다. 덜하기는 하지만 후반부도 이러한 평가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어요. 갈등 구도가 단순해서일 겁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수는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는 딸과 대립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모두 정순에 공감하고 연대하는 사람과 적대적인 사람들이 분명하게 구분되죠. 사위를 비롯해 정순의 가족이나 친구들은 모두 정순에게 흔들리지 않는 사랑과 우정을 보여줍니다. 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정순을 타박하며 2차 가해를 하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죠. 정순의 돌발적인 마무리가 이러한 단순한 전개에 극적 전환을 가져오지만 낯설게 하기에는 성공했어도 현실감과 긴장감은 다소 떨어지죠. 다른 시각에서 플롯을 구상해 본다면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4가지 범주로 나뉘는데요. 정치적 민주주의,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생산 현장의 민주주의, 그리고 일상의 민주주의가 그것입니다. 주권제민과 1인 1표 선거제가 정치적 민주주의의 핵심이고, 사회복지가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의 핵심이에요. 생산 현장의 민주주의는 사업장에서 경영자와 노동자가 상호 존중하는 평등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고, 일상의 민주주의는 가부장적 권위주의, 관료적 권위주의, 문명의 권위주의, 다수자의 권위주의, 제국주의적 권위주의 등이 사라진 질서를 말합니다. 정수는 사장이 오면 허리 굽혀 인사하라는 관리자 도연의 지시에 웃어 제낍니다. 그러다가 대차게 혼쭐나죠. 도연은 직원들에게 함부로 반말하며 권위적으로 행동합니다. 식품공장의 생생한 장면은 정지의 감독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살린 것이라고 하죠. 생산 현장의 권위주의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정수는 이를 의식하지만 어쩌지 못하고 굴복하죠. 이 권위주의의 도전에 작업장을 박차고 나가려면 생계가 막막하기 때문이죠. 사회복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사회경제적 민주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우리 사회의 현실을 명료하게 반영합니다. 모텔을 나서는 정순 앞에는 언제나 노숙자가 앉아있죠. 이 영화에는 3가지 갈등 구조가 깔려 있습니다. 남녀 갈등의 가부장적 권위주의, 관리자와 노동자의 갈등인 생산 현장의 권위주의, 젊은 세대와 중노년층의 갈등인 세대 권위주의가 그것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중심으로 하는 가부장적 권위주의 갈등이 중심 플롯이고, 나머지 2가지는 하부 플롯이죠. 그런데 생산 현장의 권위주의와 세대 권위주의는 중심 플롯을 충분히 받쳐주지 못하고 묻혀버리는 느낌이 없지 않고요. 그래서 갈등 구도가 단순하다는 거죠. 관리자와 노동자의 갈등은 영상 곳곳에 디테일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반장 도윤이 동영상 유포의 핵심 인물이 됨으로써 중심 플롯인 가부장적 권위주의에 흡수돼 버려요. 또 사위와 딸 유진이 정순과 일으키는 갈등도 세대 갈등으로 형성되지 못했고, 직장에서도 대부분의 젊은 동료들이 동영상 유포와 소비에 가담함으로써 역시 중심 플롯에 흡수되어 버리죠. 그런데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하부 플롯을 짚어보는 것은 또 다른 관전 포인트입니다. 특히 일상의 민주주의의 하나인 세대 권위주의는 가장 약하게 묘사되었어도 나름대로 잘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정수는 화장하는 젊은 직원에게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그렇게 화장을 과하게 하냐고 빈정댑니다. 정수를 이해하고 도와주는 절친도 항상 함께 어울리는 젊은 동료 직원에게 젊은 년이라는 단어를 자주 내뱉어요. 나이를 강조하는 대사들이 자주 등장하고요. 우리 일상에서 나이를 권위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모습이 종종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 영화에서 관객의 공감과 감정이입을 불러일으키는 주인공과 긍정적 인물들을 통해서도 말이죠. 젊은이들이 중노년의 로맨스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분명히 문제죠. 하지만 세대 권위주의가 이것을 조장한 것은 아닌가 의심해보게 만들죠. 영화 정수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생산 현장의 민주주의, 일상의 민주주의가 결여된 우리 사회의 모습을 절제된 방식으로 표현한 영화입니다. 악의 평범성을 다시 한번 환기하며 일상에서부터 타인과 공감하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의 소중함을 일깨워주죠. 디테일에 강한 연출과 배우들의 사실적 연기들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 영화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화평론가 정병기였습니다.